자, 이제 인사이트 강좌 2024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강좌죠. 개념 인사이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수 수학여의 차윤입니다. 자, 이제 미적분을 시작하는데 미적분이 가장 볼륨도 크고 가장 어려운 문제도 많고 기출량도 어마어마하고 사실상 전략적으로 가장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과목이 미적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중에서 아마 뭐 이과 학생들 기하냐 미적분이냐 고민 좀 하다가 이제 미적분 선택했을 텐데 이 강좌 자체가 미적분에서 나오는 수능의 모든 문제를 또는 고3 과정에서 이제 3학년 이렇게 내신도 미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 이 강좌 안에 녹여서 기초 개념, 기본 개념, 실전 개념, 심화 개념 플러스 기출문제 분석 플러스 수능의 최고 난도 문항 문제풀이까지 전부 다 이 강좌를 끝내는 게 목표인 그런 강좌입니다. 여러분 선배들이 굉장히 잘 활용해줬고요. 또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잘 내어줬던 가장 쌤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는 강좌입니다. 특히나 미적분은 지금 1강이니까 전체를 항상 보는 시간을 쌤이 갖고 싶은데 특히나 미적분은 공부 방법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 체제 시험이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수학 가형, 나형의 가형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미적분 그러면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과목의 볼륨도 축소가 되고 교과서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문항수가 줄어들고 난이도도 바뀌고 가면서 실제로 공부 방향이 조금 더 명확해졌고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경우랑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큰 효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정확한 공부 방법을, 공부 방향을 알고 시작해라. 우선은 방금 아까 옛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2021 이전 수능에는요. 이 미적분이 총 1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2부터 이제 우리가 2024죠. 2024학년도 요 수능 요 사이까지는 8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문항의 출제 비중이 달라졌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 4점짜리 문제 5문제씩 나왔었는데 지금은 4점짜리 3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어쩔 수 없죠.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 되면서 차이가 있는데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이 2021학년도 수능은요. 현행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이 똑같습니다. 딱 이때 2021학년도 수능 딱 한 해만 교육과정은 현재랑 똑같으면서 여전히 미적분의 문항수는 많이 출제가 된 이런 한 해였고 그럼 이제 요거랑 요것도 차이가 나고요. 요거랑 이 전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는 분석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어서 선생님이 대신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명확하죠. 미적분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8문제 안에는 2점짜리 1문제, 3점짜리 4문제, 그리고 4점짜리 3문제가 출제가 되고 우리에게는 이 4점짜리 3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다 틀리느냐 또 뭐 3점짜리 중에서 1문제 정도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맞출 것이냐 이게 승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적분 볼륨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적분 처음입니까? 태어나서 미적분을 처음 한 학생들입니까? 라고 하면은 실제로 미적분이 고3 과정이기 때문에 고2 겨울방학에서 고3 올라가거나 또는 N수생들이 재수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미적분이 완전 처음 내지는 공부를 한번 했어도 그 깊이가 얕아.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한 거랑 진배 없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뭐 지금 불리한 상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입시는 상대평가고 물론 진짜 막 초중등 때부터 열심히 했던 일부 학생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학습량이 부족한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랑은 아까 왜 다르냐? 이때 당시 2020년도 이전까지는 미적분이 고2 과목이었어요. 미적분 2라고 하는 고2 과목이어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고3을 올라가면 이미 미적분이 내신 한 바퀴가 다 돌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재수를 했어. 그러면은 고2 때 한 번 내신 돌았고 고3 때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하고 미적분의 체화 상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 미적분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 과목 체제인지 뭐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이도의 조정이 좀 있었고 이걸로부터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볼륨은 똑같아. 과목 볼륨은 똑같아. 그런데 문항수가 지금
엄청 줄었지. 거의 8문제에서 50%더 늘어나야지 12문제이기 때문에 33%만큼 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항수가 줄었는데 과목 볼륨이 똑같아. 그럼 봐봐. 여러분 출제자라고 치면은 이 8문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어떻게 내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요도가 높은, 중요한, 출제 빈도가 높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문항들을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12문제가 출제되었던 시절도 수능에서 매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출제 유형이 한 5개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문제 중에서 아주 쉬운 단편적인 연산을 제외하더라도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 또는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정말 중요도가 높고 매년 빠짐없이 나오는 형태가 보통 뭐 4-5문제, 최소 4-5문제, 연산 문제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한 70-80%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30%가 새롭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바뀌었잖아. 그럼 결론이야. 이 8문제가 됐던 시절도 이때 당시에 매년 출제가 되는 주제가 빠짐없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당시를 봤을 때는 비중이 70-80%였지만 지금은 이제 80-9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문제 중에서 쌤이 뭐 점쟁이고 쌤이 뭐 인사이트가 뛰어나고가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학습량이 뒷받침이 된 선생님이나 수험생들 마찬가지로 이 8문제 중에서 최소한 6문제, 7문제 정도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럼 최대한 빠르게 그게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체화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 감히 미적분은 다 맞는다. 뭐 누구나 뭐 쉽게 맞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확실하게 맞출 수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현재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가시적으로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뭐 선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중요도가 높은 문항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 재작년 강의에 비해서 이제 올해 미적분 강의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좀 기름기를 뺐어요. 미적분은 기름기를 뺐습니다. 다른 과목은 뭐 볼륨이 수원 수투는 늘어나겠지만 미적분은 기름기를 쏙 빼면서 실제로 좀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지엽적인 내용까지 자질구레하게 다 했어요. 지금도 물론 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그 지엽적인 내용들은 좀 볼륨을 빼고 중요한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단원 구성을 잠깐 봐볼게요. 미적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총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수열의 극한, 그다음 미분, 적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투랑 구조가 비슷하죠. 수투는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인데 이건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이고 보통 8문제가 나오면 이 수열의 극한에서 2문제, 미분에서 3문제, 적분에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수열의 극한의 볼륨이 작거든요. 그리고 수능의 출제 기조 중에 하나가 모든 과목, 모든 단원에서 밸런스 있게 출제를 한다. 이게 수능 출제 기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2문제, 3문제, 3문제가 나오면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소단원을 쌤이 써놨거든요. 수열의 극한에는 극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열들을 합해 놓은 무한히 더한 급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미분 단원도 제일 처음에 미분에서 극한이 나오고 미분 공식을 이용한 계산이 나오고 도함수의 활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보통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적분도 정적분이 나오고 정적분의 활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 평면운동이라든지 정적분의 활용해서 조금 더 지엽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 문제, 한 문제 나와서 이 문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세세하게 단원별로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럼 봐봐. 자, 오늘 이제 수열의 칸부터 진행을 할 텐데 이 수열의 칸에서 수능의 과거에 나왔던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극한하면 제일 처음에 극한 계산 문제들. 그리고 그중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이를 통한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수열의 극한 안에 이렇게 세부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수능은 어떻게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주제가 어느 정도 보여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에 수열의 극한에서 극한 관련된 단편적인 연산 문제 23번으로 나오는 2점짜리 문제 또는
3점으로 나오는 24번이나 25번 수준의 단편적인 극한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활용에다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막 쌤이 강의 볼륨을 키웠는데 이 부분을 좀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활용은 여기 말고도 나올 때가 되게 많고, 알겠지만 여기서 두 문제, 세 문제, 세 문제가 나오면 보통 4점짜리 문제가 3개 나온다고 치면은 하나 나오거나 뭐 여기서 2개 하나 나오거나 하거든요. 이게 미분이 워낙 볼륨이 크기 때문에 보통 2개 하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 말고 함수의 극한에서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가 반드시 28, 29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함수의 활용, 정적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기름기를 빼고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제 급수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급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27번으로 나오는 등비급수 활용 도형 문제, 프랙탈 도형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도형이 등장하면서 넓이의 합의 극한을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수능에서 지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할 거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볼륨을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엽적인 건 빠르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급수 관련 도형 문제를 몇 시간 동안 쫙 하는 거지. 하다 보면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미 기출 시너지 교재를 같이 부교재 준비해 놨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근데 말했지만 급수 도형 문제 같은 경우가 기출 문제만 수십 문제거든요. 그럼 그걸 딱 풀고 나면은 이제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도 반복된 논리들이 느껴질 겁니다. 알겠죠? 미분표는 뭐 알겠지만 수투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일 처음에 극한 그리고 미분 적분인데, 요게 이제 수투에 없는 초월함수의 극한,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계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도형 문제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 28, 29번 문제 중에 하나로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가 등장을 해서 미적분은 거의 무조건 도형 문제가 2문제가 등장합니다. 방금 했던 급수 관련된 도형 문제, 그리고 삼각함수 극한 관련된 도형 문제. 이게 뭐 과거 보면은 27번이나 28번, 27번 엔드 28번 또는 27번 엔드 29번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최고난도 문항을 구성을 했죠. 그래서 올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미분 공식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도함수 활용은 알겠지만 항상 매년 뭐 작년 수능도 30번 문제, 뭐 보통 29번, 28번, 30번 중에 하나가 도함수의 활용이 등장을 하면서 매년 이제 그해 수능의 최고난도 문항 또는 뭐 준킬러급 이상의 문제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중요합니다.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다 맞고자 하는 욕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기하나 확통은 만점자가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작년은 기하 선택한 학생 중에서 30번 맞춘 학생이 아무도 없고, 확통 선택한 학생 중에서 29번을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대. 쌤도 이제 그 보도자료 같은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다 맞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미적분이 그러면 쉬워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을 좀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에 많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29번, 30번을 풀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그 30번이 보통 도함수 활용해서 많이 나왔었죠. 작년 수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수투에서 22번에 해당하는 미분의 활용, 역시 수투의 도함수 활용하고도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수투도 잘할 수 있고 미적분도 잘할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정적분 파트도 역시 수투하고 비슷합니다. 부정적분, 정적분. 근데 이제 이 정적분 중에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이 수투에서 없는 적분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환적분, 부분적분에서 보통 4점짜리 문제, 29번이나 30번 문제가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되고, 최근 수능의 출제 기준은 정적분에서 4점짜리 하나, 미분의 활용해서 하나, 이 두 개가 이제 원투펀치야. 29번, 30번, 28번, 30번 이렇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쌤이 또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쌤이 반드시 나오고 중요도가 높은 주제만 설명을 해도 거의 이게 윤곽이 드러나잖아. 치환적분, 부분적분, 미분의 활용, 삼각함수 간 도형 문제, 그리고 급수 도형 문제. 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4문제인데 그 4문제가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4문제입니다. 뭐 이제 학생들 우스갯소리로 쌤 제가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미적분을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27, 28, 29, 30을 다 틀렸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한 4, 5등급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한 내용이 27, 28, 29, 30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난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반복되는 로직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이해를 하고요. 이해한 다음에 시험을 딱 부딪히잖아?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해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를 수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것들을 풀면서 체화를 시키고 그거를 중에 그 체화시키는 과정 중에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수능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문제고 따라서 쌤이 이 인사이트 강의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지 특히나 미적분은 기출문제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지엽적인 거 빼고 중요도가 높은 거 중심으로 하게 되기 위해서 쌤이 이 기출 시너지 미적분 책을 부교재로 선정해 놨으니까 요걸 갖다 같이 푸시고 그거 하나 풀면은 이제 기출은 끝이기 때문에 인사이트 강의가 함께 병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구성된지 알겠죠? 그렇죠? 자, 한마디만 하고 이제 바로 본 강의 시작을 할 거예요. 잠깐만 미안해. 한마디 하기 전에 쏘리. 2023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잠깐 봅시다. 방금 쌤 설명했던 중요도가 높았던 문제 잠깐 한번 봐볼게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도형이 등장한 등비급수 도형 문제. 이 문제가 보통 3점짜리 문제로 맨 출제가 됩니다. 27번으로 보통 나오는데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얼핏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왜냐면 도형이 뭐 이거보다 복잡한 도형을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막상 풀고 나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항, 다시 말하면 처음 저 도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첫 번째랑 두 번째 사이의 b, 닮은 비만 구하면은 결국에는 1-r분의 첫 번째 항으로서 오히려 쉽게 구할 수 있는 실제로 학생들이 겁을 먹지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냥 3점스러운 그런 수준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됩니다. 같이 공부할 겁니다. 요건 한 4강, 5강 정도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보통 이 문제가 이제 문제에서 28, 29로 등장을 하면서 준킬러급 문제고 요 수준의 문제가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1등급인 학생은 맞추는데 2, 3등급인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원점수가 80점대 이상으로 올라가서 수능에서 1등급 받고 싶은 학생들이 최고난도 30번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문제들이야. 왜냐면 이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상위권 1등급은 맞추는 건데 30번이나 22번 같은 문제는 1등급도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별력은 이런 문항이 더 높다고 보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삼각함수가 도형 문제가 아까 말했던 극한 도형 문제인데 이게 함수의 극한에 해당하는 거죠.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도함수의 활용 문제고 이번 수능에서 30번으로 나왔습니다. 미분의 활용 문제. 이 문제를 잘 읽다 보면은 문제 푸는 건 당연히 막 다르죠. 근데 이 문항의 구조 자체가 수투에서 항상 22번으로 나오는 과거 수능에 30번으로 나왔던 그런 문항하고 이 문항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어떤 조건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조건을 이제 해석하는 상태가 나오면서 문제에서 함수값이나 도함수의 미분계수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FE, 하지만 FX를 구하는 함수 찾기를 하는 정의 해석을 하고 함수 찾기를 하는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투에서 22번 문제의 대비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당연히 본 수업 시간에 풀 겁니다. 뭐 이제 수강기 같은 거 읽어보면 학생들이 나 이 문제 잘 풀었습니다. 맞췄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말은 예전하고 다르게 30번 문제가 상위권, 극상위권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문항의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되면서 30번도 예전하고 다르게 풀만 하거든요. 그래서 촘촘하게 100점 1등급, 96점 1등급, 92점 1등급, 88점 1등급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88점 1등급하고 100점 1등급하고 다 1등급이지만 점수 차가 12점 차기 때문에 절대 다른 과목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그 정도의 높은, 그러니까 수학이 왜 최근에 수능의 승부처가 되느냐, 수학은 다 맞을 수 있고 다 맞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을 이 강의에 쏟아낼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 중에 이렇게 적분 관련된 부피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온다기보다는 정적분의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떨 때, 그러니까 2022 수능 같은 경우는 뭐 평면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부피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매년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해마다 조금씩 로테이션이 되면 나오는 문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3점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적분에서 쌤이 항상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뭐 역함수와 관련된 그런 정적분, 뭐 그다음에 함수의 특징이니까 미분 이런 통합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이런 게 이제 29번, 30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항이 2023학년도에 나왔고요.
2022학년도에 나온 문항하고도 크게 주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등비급수 도형 문제, 삼각함수 극한 도형 문제, 그리고 미분의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 매년 똑같이 나와요. 적분 문제, 넓이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 자,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인사이트 강의 녹여 설명할 테니까 본 강의를 활용하시고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채우겠습니다.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 공부 방향이 명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미적분은 수원수하고 좀 달라요. 미적분은 반복되는 명확한 출제 유형과 출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과목이 어렵고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냥 내키는 대로 공부를 하다가는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지쳐버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별로 명확하게 탁탁 짚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최대한 그걸 먼저 학습을 하고 지엽적인 내용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3점 문항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난이도가 높게 나와요. 아까 말한 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27번으로 나오잖아요. 26번부터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27번부터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3점 문항 중에 하나부터가 승부처가 돼서 미적분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28, 29, 30이 4점짜리잖아. 이게 아니라 27, 28, 29, 30이 전부 다 4점짜리 느낌이야. 거기가 전부 다 승부처가 되는 겁니다. 수원수투랑은 조금 다르죠. 수원수투는 4점짜리가 9번부터 시작하는데 9번이나 10번은 거의 3점짜리랑 진배 없는 그런 느낌이지만 미적분은 그 9번, 10번보다는 27번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목의 특징이 살짝 다르죠.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난도, 고난도 문제가 선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30번을 일단 제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30번이건 29번이건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거면 29번, 30번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29번까지는 끌적끌적거리고 30번은 딱 읽어보더니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30번이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오답률은요. 30번이 오답률 1등 아니면 2등이야. 근데 그거는 뭐가 있냐면 그만큼 포기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30번을 풀다가 말아서 그런 거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30번을 맞춘 학생이 있지만 29번을 맞춘 학생이 없어. 29번은. 그러니까 29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30번은 풀만한데 20번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30번을 안 읽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30번을 스킵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만 하면은 점수로 보답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미적분이고 이 미적분의 논리가 예전과는 달라졌다. 그래서 미적분은 특히나 고3 예비 고3 학생들은 제대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3학년 내신도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미적분도 다 받을 수 있고 플러스 논술도 대비가 되는 이런 삼박자를 모두 다 갖춘 형태의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알겠죠? 자, 선생님은 다음 시간 2강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